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홍천 지역 최대 현안인 용문 홍천광역철도 추진 여부를 가리는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올해 하반기쯤 나올 전망입니다. 강원도와 홍천군의 긴밀한 공조는 물론 정치권까지 힘을 쏟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천군 홍천읍, 이곳이 용문 홍천 광역철도 종착지입니다. 경기도 양평 용문역에서 홍천까지 32.7km의 철도를 새로 깔면 서울 청량리에서 홍천읍까지 한 번에 이동 가능합니다. 사실상 홍천이 수도권이 되는 겁니다. 총 사업비 8,442억 원. 현재 KDI가 예비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지 말지가 결정됩니다. 당초 이달에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KDI가 조사 결과 발표를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는 올해 하반기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천군은 사업 경제성 높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 사전 타당성 검토에서 경제성 분석이 0.5로 1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을 조금이나마 더 높이기 위해서 강원연구원이라든지 강원도랑 협의해서 방안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내세워 정부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영월 삼척 고속도로의 경우 경제성 분석이 0.27에 불과했지만 폐광지 발전 전략을 밀어붙여 사업 추진을 확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의회도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타 통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 직접 중앙부처에 방문할 예정이고요. 또 우리 강원도 국회의원들하고도 적극적으로 공조해가면서 이걸 반드시 좀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홍천의 100년 수건 사업인 용문홍천 철도가 현실화될지 강원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백서입니다. 양양군수 주민소환 투표의 개표가 투표일 미달로 무산된 가운데 투표 추진 과정을 놓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을 추진한 단체는 양양군수 소환 여부가 미개표로 끝난 이후 사전투표부터 본투표까지 일부 이장들이 투표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양지역 이장연합회가 반박 펼침막을 내걸고 주민투표 추진단체가 이장단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강원도 국립박물관이 단위 인구당 개수는 가장 많으면서 문화체육관광부 평가를 통과한 비율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들이 실속 없이 박물관 숫자만 늘리고 있다는 건데요. 올해도 문체부 평가를 앞둔 가운데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영월의 9개 국립박물관 가운데 하나인 동강생태정보센터입니다. 동강의 생태 현황과 서식하는 동식물을 소개하는 게 목표지만 사진과 간단한 설명이 관련 콘텐츠의 전부입니다. 같은 부지에 있는 사립곤충박물관과 묶어 표를 판매할 뿐 전문 인력도 없는 이곳을 박물관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개관 16년 만에 아예 박물관 이름을 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추가적으로 시설들도 이제 2010년부터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좀 노후화도 됐고 리모델링도 좀 필요하고 해서 석탄산업의 부흥기를 박물관으로 만든 탄광문화초는 한 해 3만 명 정도가 찾습니다. 석탄 광업소가 있던 마차리의 풍경을 그대로 재현해 재방문자도 많지만 보유한 유물은 영월군 통합수장고에 있고 이곳에 전시된 건 없습니다. 이곳도 학예직을 비롯한 전문 인력이 따로 상주하진 않습니다. 비단 영월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강원도 전체로 보더라도 박물관의 전문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강원도 전체 박물관은 공립, 사립 등을 합쳐 모두 100곳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만 명당 박물관 수가 30곳을 넘습니다. 하지만 박물관 한 곳당 상주하는 인력은 7.57명으로 세종과 충북에 이어 세 번째로 적고 특히 전문가인 학예 인력은 한 곳당 1.75명으로 전국 최저입니다. 전문 인력이 없으면 자료 수집도 전시 개최와 각종 프로그램도 부실해집니다. 공립박물관이 의무적으로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평가는
100점 만점에 70점을 넘겨야 인증이 되는데 주요 배점이 전시 개최와 교육 프로그램, 자료 수집과 관리 등 전문 인력이 필수적인 분야에 몰려 있어 인력 부족은 곧 저평가로 이어집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종합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는 2017년 21곳 중에 9곳, 2019년 26곳 중에 10곳, 2022년 34곳 중에 12곳만 인증을 받는 데 성공해 평균 38.9%,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인증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문체부는 올해도 평가를 예고하고 있어 각 지자체 차원의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릉시청 청사를 가보면 비어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강릉시 일부 부서가 외부로 옮겨간 데다 강릉시청에 입주해 있던 주요 기관들이 이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강릉시는 외부 기관 유치 대신 부서를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시청 18층 사무실 한쪽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지하 1층도 넓은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각각 ITS 추진과와 관제센터가 있던 곳인데 강릉시 도시정보센터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16층도 텅 비어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강원 신용보증재단이 쓰던 공간인데 올해 초 이전했습니다. 15층 신용회복위원회가 있던 공간도 기관이 이전하면서 비계돼 강릉시가 회의실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기관들도 곧 이전합니다. 16층에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강릉시와의 계약 기간이 아직 1년 남아있지만 오는 4월 서둘러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15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4월 중순 외부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갑자기 많은 공간이 비게 됐는데 강릉시는 외부 기관에 임대를 주는 대신 비좁게 쓰고 있는 부서들을 재배치하거나 회의 공간으로 쓴다는 계획입니다. 비좁게 사용하던 부서의 업무 활용도를 위해 가지고 전체적인 국별 재배치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어 있는 공간에 회의 공간이나 소통 공간을 좀 확충해 가지고 호화청사 벌칙 규정이 지난 2018년에 사라지면서 강릉시가 공간 효율화로 청사 운영 정책을 전환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예전에 호화청사라는 오명하에 만원 페널티를 받아왔는데 기획 예산가에 페널티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공공청사에 대한 페널티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저희가 사무 공간을 활용하는 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강릉시청의 가장 비좁은 공간은 우선 9층으로 문화관광해양국 5개 과와 국장실이 있습니다. 또 5층엔 복지민원국의 4개 과와 국장실까지 있는 등 비좁은 상황입니다. 강릉시는 3월 말까지 구체적인 부서 운용 계획을 마련해 모든 외부 기관이 이전하는 4월부터 청사 재배치를 실행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이철규 국회의원의 아들이 불법 마약 거래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 의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내고 이 의원은 아들이 경찰에 입건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고위직 출신인 이 의원의 말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입건된 지 4개월이 지나 언론에 알려진 것은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게 아니냐며 이 의원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원을 비롯해 경기, 충남, 전북의 럼피스킨 매개곤충 예찰 소사육 농가가 작년 38곳에서 올해 120곳으로 늘어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럼피스킨 중장기 방역관리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매개곤충 활동 시기인 4월부터 11월까지 가축시장 방역을 강화하고 소를 거래할 때 럼피스킨 백신 접종 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 단위로 이뤄진 이동 제한 조치를 개별 농장 단위로 할 수 있도록 럼피스킨 등급을 1종에서 2종으로 낮춰 관리 수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선군이 국민들의 생활 안전과 안전복지 강화를 위해 2025년 국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합니다. 정선군은 올해 41개 항목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을 경우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며 특히 올해는 골절 수술비 20만 원 등 일상사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합니다. 정선군은 지난해 자전거 사고와 상해 등으로 입은 피해 10건에 대해 총 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화천군이 올해부터 지역 신혼부부에게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신청하면 우선 50만 원을 지원한 뒤 이후 화천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또 신혼부부들이 화천군에서 건립 중인 임대주택에 거주하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5년간 90% 감면해 줍니다. 이 혜택은 신혼부부가 자녀를 1명 출산할 때마다 5년씩 연장됩니다. 180억 원 이상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기업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부정대출을 받게 한 브로커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86차례에 걸쳐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21억 원을 대출받도록 주선한 김모 씨와 조모 씨 등 40대 남성 브로커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의 도움을 받아 조작된 자료로 회사를 운영한 설립자 왕모 씨와 대표이사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0억 원이 내려졌습니다. 철원군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된 한탄강 무리길을 이달까지 운영합니다. 총 길이 8.5km의 트레킹 코스로 매 10월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평소 근접하기 힘든 한탄강의 자연 경관을 강위 부교를 따라 걸으며 감상할 수 있습니다. 웅장한 수직절벽의 장관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고 고석정과 직탕폭포, 횃불 전망대 등 철원의 대표 관광지도 코스에 포함돼 있습니다. 프로농구 원주 DB가 2위 창원 LG전 3연패를 끊어내며 6강 플레이오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DB는 어제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LG와의 홈경기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터진 알바노의 3점슛과 정효근의 활약에 힘입어 4쿼터 합계 67대 63의 신승을 거뒀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